안녕하세요. 이타 아카데미의 권준호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요, 제 125회 건축정기설비기술사 문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출제 경향 분석에 대한 영상을 찍어 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뭐 비슷한 타이틀일 겁니다. 문제 해설 앞에 제가 항상 전체적인 그 출제에 대한 총평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선 영상에서 말씀은 드렸지만 여기서 간단하게 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뭐 경향 분석에 대해서 보시면 뭐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엔 좀 평이했었고요. 올해 문제 전체적으로 다 평이한 수준이었습니다. 단 시험이 1년에 3번이 있는데 이 중에 한 번 정도는 좀 어렵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번은 기본적인 사항을 묻는 문제들이 주로 포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평이한 회차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합격자가 좀 많이 나왔죠. 그리고 문제가 좀 어려운 경우에는 합격자가 좀 적게 나옵니다. 자, 이런 흐름을 좀 잘 파악하셔서 수험 방향을 정하는데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형태로 합격자가 배출이 된 것이 한 4, 5년 정도 됐습니다. 앞으로도 2, 3년 동안은 최소한 2, 3년 동안은 이런 추세로 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공부를 하실 때 여기 123회처럼 합격자가 적게 되는 그런 회차의 문제 유형에 맞춰서 공부하시게 되면요. 합격자를 많이 배출한 평이한 형태의 이런 그 난이도를 가진 문제를 푸는 것보다 공부의 분량이 2배, 많게는 3배, 4배 늘어나게 됩니다. 범위도 넓어지고요. 그 다음에 내용도 깊어집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실력이 느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능력은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가 넓어지면요. 그만큼 깊이가 얇아질 수밖에 없어요. 얕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차처럼 문제가 평이하게 나오면 그 평이한 문제를 가지고 남들보다 똑같이 답안지 작성하시더라도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쓰시고 조금 더 좋은 구성으로 작성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 다른 사람들이 기본서를 한 번 볼 때 나는 10번 봐야 되는 거고요. 그 사람들이 서브노트로 옮겨 적었을 때 종이에다가 한 번 적었을 때 나는 2번, 3번, 4번 적어보고 여러 가지 유형으로도 만들어보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보다 좋은 답안지를 작성하실 수가 있겠죠. 이번 시험을 보고 나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점수가 굉장히 잘 나왔을 거다. 왜? 문제가 쉬웠으니까. 그리고 난 합격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하고는 다르게 합격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점수가 합격점에 이르지 못한 분도 계시고요. 또 기대했던 점수. 나는 합격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요 정도의 점수는 받을 거다. 58.9점. 그런데 점수가 막 40 몇 점, 뭐 30 몇 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거 왜 그러냐면 내가 실력이 향상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점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점수로 따지기보다는 등수로 따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점수는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지만 등수는 잘 바뀌지 않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유형의 어떤 124회나 125회처럼 평이하게 출제된 회차의 문제들은요, 그 부분을 보다 많이 생각하고, 보다 많이 연구하고, 많이 써보고, 많이 읽어보고, 많이 이야기해보고, 이런 분들이 점수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효한 범위를 적정하게 선정하셔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게 좋습니다. 범위를 자꾸 넓히면 넓힐수록 이 힘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좋은 답안지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은 제가 여기 앞에 이렇게 쭉 써놨습니다. 써놨으니까 문제 해설서를 보시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제가 어떤 의도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지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125회 시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형식으로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중요한 말을 써놨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31문제 중에 22문제를 선택해서 푸는데 일반적으로 합격권에 있으신 분들이 뭐 다 잘 쓰는 게 아니에요. 보통 15개에서 17개 정도를 잘 쓰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잘 써야 되냐? 건축전기 같은 경우에 평균적으로 한 500에서 700명 정도가 시험에 응시하시거든요.
15개에서 17개 정도는요, 이 700명이 시험 본다라고 했을 때 난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잘 썼다. 이 정도까지 연습하셔야 돼요. 집중해서. 범위를 잘 추려보시면 반복해서 출제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요번 회차 같은 경우에도 지난 10년 동안 3번 이상 출제된 문제가 17문제가 나왔거든요. 이런 내용들은 자주 출제가 된다는 것은 기본이 되는 내용이에요. 기본이 되는 내용을 갈고 닦아서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잘 쓰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투자하셔야 돼요. 그러면 5등 안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22문제를 선택해서 손에 다 잘 썼어요. 잘 썼는데 고만고만해요. 이 쓴 수준이 예를 들어서 700명 중에 잘 썼는데 난 상위 10%, 10%면 몇 등이죠? 70등이죠? 그런데 우리가 뽑는 인원은 10명 내외란 말이에요. 이 70명 중에서도 7대1의 경쟁률을 뚫고 지나가야 됩니다. 7대1의 경쟁률이라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줄을 섰는데 7명이 서 있어요. 그 중에 한 명만 관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면 범위를 막 넓힐 수가 없어요. 넓혀봐야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넓히면 넓힐수록 수험 기간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2년에서 끝날 거 조금 넓히면 4년이 되고요. 조금 넓히면 7년이 되고 조금 넓히면 20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들을 뭐 선택해야 되느냐, 이제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공부와 관련된 뭐 합격 200 플러스 알파 50 전략에 대해서는 제가 123회 해설에서도 충분히 설명드렸으니까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건너뛰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향 분석에 대한 요 그래프도 제가 영상에서 앞선 영상에서 경향 분석 영상에서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난이도도 말씀드렸고요. 자, 선택할 수 있는 문제 여기 보시면 반복해서 출제된 이런 것들 전부 다 뭐 15년간 11번 전부 다 반복해서 나온 문제들 아닙니까? 전부 기본이 되는 문제예요. 이런 것들 선택해서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광손실률 같은 경우에는 92회 때 한번 나왔는데 요거는 ZCM법이라고 해서 구역 공간법에 대한 그 기법이 있습니다. 설계 기법인데 요거 구역 공간법이 자주 나오고요. 거기에 중요하게 사용되는 팩터이기 때문에 광손실률이라는 것만 단독으로 한 번 나온 거지 구역 공간법까지 엮어서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나온 문제고 기본이 되는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은 한 번 나왔다고 하더라도 지나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해서 푸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공동주택에 대한 거 이것도 뭐 전전화 주택하고 유사한 거고요. 또 요 내용이 제가 이제 해설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지만 그 내성 규정 부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일부 사용하시면 돼요. 내성 규정 부록에서 그 기술사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게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 그 유형들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출제가 되니까 그런 내용들은 발췌하셔가지고 정리해 두시는 게 좋아요. 이런 것들이 출제 경향을 분석하다 보면 그게 보입니다. 트렌드가 보여요. 흐름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요거는 제가 출제될 거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요번에 IC 규정에서 의료 장소의 비상전원 공급 방안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게 예전에도 뭐 규정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기술 기준에 그게 좀 묻혀 있었어요. 근데 요번에 그 내용이 확실하게 들어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출제가 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고 제가 KC 규정 해설할 때 강조를 했던 사항입니다. 전력 사용 시설물의 설계 감리에 대한 거 이거는 출제가 예상됐던 거죠. 뭐 이거는 제가 공개하지는 않았지만은 2022년도에 출제 예상 문제로 뽑아놨고요. 또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다른 분들 지도할 때 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런 것들도 저뿐만이 아니라 설계 감리의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생각보다. 또 공사 감리에 대한 시공 감리에 대한 문제도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좀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맥스웰 방정식도 지난 10년 동안 2번 나왔던 거고요. 뭐 요 내용도 뭐 깊이 있는 어떤 그런 사항보다는요. 물리적인 의미하고 간단한 공식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외워둘 필요가 있다. 근데 그거보다 깊이 있게 공부하는 거는 기술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얻는 게 별로 없어요.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잘 판단 내리시고 어느 정도의 깊이로 갈 건지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꾸 분석하고 답안지도 한번 옮겨 적어 보시고, 그러면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분량, 범위가 어떻게 된다라는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너무 욕심을 내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너무 가볍게 가셔도 안 됩니다. 제가 말을 좀 애매하게 했는데, 기술사 공부라는 게 이런 출제의 범위, 수험 범위를 선정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것만 내가 파악이 되면요, 기술사 시험은 금방 끝납니다. 금방 합격이 돼요. 그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KC 규정에서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부분 물어봤죠. 이것도 뭐 출제가 예상됐던 거고요. 한번 어떤 규정이나 법규가 바뀌게 되면 그 바뀐 부분을 가지고 최소한 5년 동안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자, 요건요, 유튜브에도 제가 일부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타 아카데미 홈페이지에 또 추가적으로 올려놨죠. 그걸 한번 다 보셔야 돼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고, 기존에 기본이 되는 기술들하고 제가 연계해서 설명해 놨기 때문에 그냥 보기만 해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렵게 강의해 놓지 않았습니다. 한번 봐두시는 게 좋다. 이번에 제가 이제 그 강의를 하면서도 말씀드린, 요번에 시험 보시면서 합격을 좀 했으면 좋았는데, 요번에 그 제가 강의한 KC 규정에 대한 강의를 안 보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왜 보시지 안 보셨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한번 쭉 보시면서 엊그저께도 만났지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거 보고 왔으면 지금보다 최소 5점에서 10점 정도는 점수가 더 나왔을 텐데. 그래서 왜 안 보셨냐고 제가 보시라고 올려놨는데, 꼭 한번 보세요. 보시면 앞으로도 최소한 2년 정도는 매회 한 문제 이상은 계속 나올 겁니다. 규정에서 한 문제 나오는 걸 내가 맞출 수 있다라고 하면요, 굉장한 어드밴티지를 가져가는 거예요. 시사성이라든지 이런 그 이슈화 돼 있는 그런 문제들은 정확하게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런 유형의 문제 한 20가지 정도 준비하시고, 그 20가지를 준비한다고 거기서 10가지, 5가지가 나올 걸 기대하지 마세요. 1개에서 2개만 나와줘도 굉장히 유리한 입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라고 항상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욕심내지 마시고 그런 데서 한두 개 정도만 나와주면 기본이 되는 사항을 잘 쓰면 합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스킵하는 문제, 여기 나와 있는 부적절한 계정기 UVR에 대한 부분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내용은요, 정확하게 쓰기가 어려워요. 그건 제가 문제 해설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릴 겁니다. 이런 문제는 쉬운 것 같지만 잘못 손대면 정답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고 나온다. 이 내용, 그 자료를 딱 보고 그걸 암기하신 분은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료를 입수해가지고 사전에 준비한 사람이 과연 응시자 중에 몇 %나 됐을까? 전 1%도 안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기 힘든 자료예요. 자, 그 다음에 2교시 같은 경우에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기출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이런 부분들. 그래서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요, 너무 욕심내서 뭐 남들이 이것까지 공부 안 하겠지, 난 그 사람들이 공부하지 않는 여기 이 정도의 내용까지 할 거야, 이 정도의 깊이까지 할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는 기본이 되는 이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주 반복 출제가 되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내 걸로 완벽하게 소화를 하시고 이걸 가지고 응용을 하시고 거기까지 도달을 해서 완성을 했다라고 하면, 그때 추가적으로 다른 부분들을 조금 벗어난 거, 조금 깊이 있는 거 이렇게 가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자, 그 다음에 스킵해야 되는 문제, 이것도 제가 경향 분석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뭐 정육의 리플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 나왔던 그 관연도 기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백리플에 대한 부분은요, 어렵진 않은데 이걸 우리가 별도로 외우고 있지는 않아요. 왜? 거의 안 나오니까.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으니까. 또 전기 설계하면서 백리플이 뭐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거의 일반적으로는 아주 특수한 분야에 계신 분들은 이걸 가지고 연구해서 제품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실제 기술사들이 현장에서 이걸 다루느냐, 거의 다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스킵하는 게 좋고요. 그냥 요번에 나온 문제를 보고 답안지 해설 보시면서 이런 것도 있구나, 그 정도 감만 가지고 가시면 되는 거지, 뭐 다시 또 파고 들어가지고 더 추가적인 내용을 공부하시고 또 이걸 계속 달달달 외운다든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에 안 나옵니다. 나오더라도 안 써도 돼요. 다른 거 선택하면 되니까. 이런 것들은 버리시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코너에 있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3교시, 자, 여기는 문제들 다 일반적인 문제고요. 뭐 보폭전압, 접촉전압은 우리가 많이 보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폭전압, 접촉전압만 딱 적으면 안 되겠죠. 왜? 남들도 다 적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설계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되겠죠. 어떻게?
우리가 설계할 때 뭐 IEEE라든지 IEC에서 12단계에 걸쳐서 설계하는 기법이 있죠. 이때 그 접지망에 걸리는 메쉬 전압이라고 하는 이 메쉬의 전압이 허용 전압인 스텝하고 터치의 전압보다 작게끔 설계하는 거,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런 사항까지 적어 넣으실 수 있었냐는 얘기죠. 자, 변전소라든지 이쪽 설계 기법에 대해서는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 설계 기법, IEEE라든지 IC, 정확한 그 넘버는 생각 안 나는데 어쨌든 여기에 따른 12개의 스텝에 의해서 설계하는 그 도표를, 플로우 차트를 외우고 계셨다라고 하면 이 내용과 이 설계 기법을 서로 매칭을 시켜서 답안지를 쓰실 수 있었겠죠. 자, 여기까지, 2단계까지 가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이 되는 뭐 200개, 300개, 뭐 200개, 250개의 내용을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시면서 이 내용과 이 내용이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무슨 관계가 있지? 고민해 보시고 찾으셨다면 그거 한번 융합을 해서 새로운 답안도 만들어 보시고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차별화될 수 있는 답안을 내 스스로가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쓰신 분이 합격했다는 얘기. 단편적인 것만 보지 마시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CT와 관련된 내용들, 뭐 기본이 되는 문제고, 콘덴서 사고에 따른 보호 방식, 기본이 되는 문제고요. 교량의 경관 조명. 자, 이거는 뭐 자주 나오진 않는데, 어쨌든 기출 문제입니다. 2번이나 나왔어요. 그러면 요번에 주기적으로 봤을 때 한 3, 4년 전에 나왔다라고 하면, 올해 정도는 나오겠네라는 어떤 감이 오거든요. 준비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게 아니더라도 얘 빼면 뭐 이런 부분을 쓸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5문제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중에 1번과 2번과 3번은 잘 써야 되는 문제예요. 이 2개는 좀 애매해요. 왜 애매하냐?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설계 조건 및 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뭐 기초적인 사항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 설계와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설계 업무를 해보신 분들은 잘 쓰셨겠지만 또 태양광 설계를 또 안 해보신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예측을 해서 답안지를 쓰셔야 되는데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기초적인 걸 많이 물어봤어요. 그냥 기본적인 이론, 월 이런 것들.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응용에 대해서 약간 깊이 있는 어떤 그 요소적인 기술들도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또 벗어난 문제, 약간 이제 기본에서 벗어난 문제들이 자꾸 나와요. 왜? 이제 기초 이론을 묻는 문제는 식상하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난 문제를 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출제자 입장이 되면.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올지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주는 앞으로도 이제 계속 나오긴 하지만 너무 기본적인 문제만 계속 낼 수 없을 경우에 거기서 약간 응용이 된 뭐 현장 실무와 가까운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설계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접지도 마찬가지로 접지 설계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신재생 에너지도 이제 그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는 거고 또 뭐 개통의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그런 그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을 때 계통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안 좋은 영향입니다. 그 영향에 대한 안 좋은 영향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또 이것과 관련된 기준들이 규정들이 어떤 것들이 새롭게 제정이 됐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흐름을 파악하시면 어느 정도 그런 시사성 이슈라든지 신경향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얼추 보입니다. 그렇게 한번 파악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 방폭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방폭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잘 쓸 수 있는데 클린룸에 대한 조명은 우리가 많이 설계 안 하잖아요. 안 하고 제가 분석한 자료는 15년 동안 처음 나온 거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전기 응용 기술사에서 뭐 한두 번 나올 수도 있는데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뭐 별도로 시간 내서 준비해야 되는가? 뭐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1년에 2번 이상은 이런 문제 안 풀어도 합격할 수 있는 회차가 2번이나 되기 때문에 굳이 이 수험 범위를 넓힐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4교시, 4교시는 6문제 다 평이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정보통신이 왜 자주 나오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앞선 경향 분석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정보통신 분야에서도 전기 쪽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몇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한 뭐 5가지, 6가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나온 랜이라든지 뭐 이제 UTP 케이블,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 뭐 이런 것들 좀 보셔야 되고 또 요번에 저런 게 나왔었죠. 홈 네트워크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들도 좀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는 조금
이제 기본 사항에서 응용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이제 그런 내용과 관련된 사항이에요. 직류 차단 장치의 시설 방법,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의 안전장치. 자, 요거는 지난번에 에스컬레이터의 안전장치가 나왔으니까 이거와 연관된 비슷한 유사 유형의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무빙 워크라든지 이런 쪽에서 안전장치, 뭐 설비 용량 구하는 거, 뭐 설계 기법 이런 문제들이 돌아가면서 나오니까 앞으로 이제 그런 형태의 것들을 좀 준비하시면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게 아마 바로 전 해설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124회에서. 그 다음에 연료전지의 발전 원리와 재료의 구성. 이거 기본적인 거죠. 기본적인 게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출제가 자주 안 된다고 하더라도 기본이 되는 문제는 제가 가지고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나오지 않더라도 그 기본을 알아야 응용된 내용을 공부할 수 있고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나오든 자주 나오지 않던 간에 기본적인 항목들, 기본적인 이론들은 내가 항상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동상, 다조, 포설에 대한 부분 뭐 기본이 되는 거니까 뭐 이건 제가 강의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이어서 바로 1교시에 대한 문제 해설, 2교시, 3교시, 4교시 이렇게 순서대로 제가 해설을 해 드리겠습니다.